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주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면은 한반도에도 어떤 형태로든 불똥이 튀게 됩니다. G7이 대중국 전쟁을 결심한 것이 아닌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EU 의회, 일본의 이제 다카이치 수상이 대만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EU 의회에서 대만 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거대한 암투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러시아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YTN에 이런 방송이 올랐는데 끝내기로 결심한 미국, 러시아 급제안, 러시아가 당황해서 이제 미국에 급제안을 했다. 아직도 이런 헛소리를 믿는 한국인들이 있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로저는 러시아가 끝내지 않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위기에 빠진 이제 젤렌스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휴전 제스처를 취했습니다만 푸틴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트럼프에게 이제 예의를 다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계속 푸시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러시아에 항복하고 그리고 중립파 우크낙지들 이 나치 세력들 이제 축출 그 다음에 군사적 수준 이제 감소시키는 거 제한하는 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이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로저는 끝내지 않는다. 이게 러시아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이 문제를 끝까지 정리하겠다.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일단 휴전을 하고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를 재무장하려는 미국과 EU의 속셈. 이거 뭐 러시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휴전 제안을 다 이제 뿌리치고 있는 겁니다. 뭐 미국이 결심을 했다. 미국이 결심한다고 해서 이 문제 풀리지 않죠. 아직도 이런 멍청한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는 YTN 정말 이게 공중파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카치 수상이 이제 이 대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 중국이 침공하는 거죠. 일본이 함대를 보내서 격퇴할 수도 있다. 이제 대만을 돕는 거죠. 놀라운 발언입니다. 물론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식적으로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침묵을 지키다가 급기야 이제 다카이치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일본 전체가 그리고 뭐 일본 정부가 완전히 결심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일본도 의회가 있고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는데 일본 역시 지금 엄청나게 강해진 이제 중국과 싸우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위기죠. 모든 전쟁은 사실 이 분위기 이제 사전 작업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국가를 전쟁으로 이끌 때 이 국민들을 이제 무장시키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제 그리고 군사적으로 무장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일종의 심리전인데 이게 상당 기간 진행됩니다. 일본도 이제 그런 작업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본과 중국의 충돌 그리고 여기에 EU가 등장했습니다. 사실은 내용면에서는 EU 쪽이 이제 더 심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방송에 이제 미국은 분명히 전쟁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직접 참가하는 전쟁, 미군을 보낸다. 그건 아닙니다. 미국은 대리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배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쪽이 파괴가 되고 산업 생산 역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미국에 이제 재투자가 일어납니다.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죠. 실제로 이제 과거에 뭐 1차 대전 이런 걸 돌아다 보면은 유럽이 파괴되면서 미국의 산업 생산력이 이제 더욱더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죠. 다시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 이 수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뭐 미국 가면은 빌딩도 근사하고 뭐 차도 잘 다니고 그래서 미국이 공업 강국처럼 뭐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실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제품들 오히려 한국에 계시는 사람들보다 일본에 계시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우리가 미국인들이 이제 중국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미국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자체 제조업이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해서 사용하고 뭐 일본 가면은 일본제 이렇게 마크 다 붙어 있습니다. 한국 가면 국산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중국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품 그리고 밑에 이제 베이식한 머티리얼들 소재 이런 게 이제 계속 그쪽에서 오는 거죠. 이것을 극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극적인 사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역시 전쟁이죠. 먼저 다카치 수상 발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원이 질문을 하고 여기 이제 수상이 답변하고 이런 형태로
대만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유사시에 개입할 수도 있다. 대만 문제는 일본 문제와 같다. 그래서 이제 일본 국내 문제처럼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만은 사실상 일본이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대만과 일본, 이 관계가 사실은 아시아존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전자업체든 그리고 대만과 일본과의 뭐 역사적인 관계,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은 격분을 했습니다. 뭐 일본에 있는 중국 총영사는 목을 베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트윗에 올렸는데, 뭐 중국 외교부가 뭐 이런 발언을 했으면은 나중에 뭐 어떤 조치는 좀 취하겠죠. 그런데 좀 제가 뭐 다른 나라 이야기라서 좀 웃음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뭐 이런 글을 트윗에 올리고 이랬는데, 어쨌든 뭐 비외교적인 발언입니다만, 이 일본이 이제 중국을 침공했을 때 이제 중국인들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뭐 한 2,500만, 혹자는 뭐 3,600만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뭐 이것은 중국 내부의 어떤 내전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희생을 중국은 이제 일본과 사이에서 이제 치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자,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이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토입니다. 이 교토에 가면은 중국어를 쓰는데 이렇게 이제 유카타를 입고, 일본에 이제 젊은 여자들이 있는 거죠. 뭐 기모노보다 좀 어린 애들이 있는 거. 이 유카타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 많습니다. 뭐 사진 찍고 또 일본식으로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그런데 얘네들 거의 대부분이 중국말을 씁니다. 물론 뭐 태국 사람들도 이제 일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런 옷을 입고 이제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거의 대부분이 대만 애들이죠. 뭐 거의 열이면 열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뭐 이 영상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교토인데, 앞에 보면 이제 여기 유카타 입은 여자애들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중국 애들입니다. 저 대만 애들입니다. 대만 애들이 이러고 있죠. 뭐 이런 걸 보면은 또 중국 본토 애들은 뭐 이제 흘겨 보게 될 겁니다. 뭐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이런 옷을 입고 있다. 자, 이 대만 애들은 의식적으로 이제 이 중국을 반대하는 대만 애들은 의식적으로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중국 관광객, 본토 관광객들 지나가면 뭐 더 크게 만다리는 떠듭니다. 이것은 대만과 일본의 어떤 이제 연대,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야, 우리는 일본과 친구야. 뭐 본토 싫어 뭐 이런 겁니다. 뭐 한국도 이제 미국을 지지하는 시위대 이런 데 가면 과잠, 뭐 바스리, 미국에서는 이제 바스리 자켓이라 부르죠. 자, 과잠 입고 이제 미국적 문화를 뭐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일종의 연대의식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대만 사태, 물론 대만은 국민의 이제 절반 정도, 이들은 뭐 중국과 통일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대만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리고 예전에 넘어온 사람들, 이들은 중국과 분리된 이런 이제 독립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대만을 일본에서 떼어낸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대만인들 여전히 20%나 됩니다. 과거에는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일본을 모국으로 생각하는 대만인도 있습니다. 특히 원주민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대만이 독립되지 말고 일본 영토 내에서 오키나와처럼 처리가 되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이 함께 싸울 것이다. 이것을 믿는 대만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대만같이 이런 먼 곳에 와가지고 직접 싸우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 대만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함께 싸울 거라 믿는 대만인들은 다수 있습니다. 지금은 변했겠지만 90년대 미국의 대만 내 지분이 1이라면 일본의 지분은 30입니다. 대만은 뭐 일본의 경제 식민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이제 함께 가는 뭐 형아우 국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특히 일본 전자업체, 반도체,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푸시가 옵니다. 이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또 대만에 이제 하청 생산 기지를 두는 거죠. 여러분들 그 TSMC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소니가 대주주 그리고 모리스창이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필립스가 지분을 인수하고 이제 네덜란드에 이 테크놀로지를 가져오죠. 그리고 비메모리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필립스 지분은 블랙락에 다 넘어갔고, 그리고 소니도 이제 일부 지분을 팔았습니다. 뭐 지분을 축소했지만 여전히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대만과 일본은 분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대만을 도와서 함께 싸울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만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중국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이제 대만 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지분을 들고 있고, 그리고 대만에 이제 성공한 기업가 부자들, 이들은 뭐 일본의 영주권 받고 또 일본으로 이민 가서 대만 업체 관리하면서 이렇게 일본 여권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에 가면 많은 뭐 중화 식당도 있고 그렇죠. 이 대만 여권 가지고는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서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만과 일본은 형아우 국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대만 유사시에 개입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대만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꿍꿍이가 있는지 그런 아니면 사고를 쳤는지.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중국과 일본 관계 급격히 이제 냉각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과연 이제 대만에 무슨 일이 터지면 싸울 수 있는가? 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 대만과 붙어 있습니다. 미국이 힘든 이유는 미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도움, 특히 이제 병참 관련돼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미국의 힘이 여기까지 투사됐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항공모함 그리고 항모전단이 자유롭게 이렇게 남지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렇게 보호망을 치면서 따라다닙니다. 미국 함대를 보호하는 거죠. 일본 함대는 강합니다. 뭐 그거 모르는 한국 분들 안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만 유사시에 일본 해군 해상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더욱더 이제 신경 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 대만 언론의 이제 한 장면입니다. 이 대만 언론에서도 해상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 이 영자 언론 같은데 여기도 이제 이런 기사가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공개되고 의회에서 그 발언 영상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인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격분을 하죠. 야, 뭐, 너, 일본 애들 뭐 덤비겠다고 함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중국에 지금 틱탁에 이런 영상들 뭐 올라오고 있는데, 뭐, 중국군,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뭐 강한 해상 자위대를 가지고 있죠. 일본 해군력, 이것은 뭐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뭐 중국 네티즌, 일본 네티즌 또 설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일본 편을 드는 뭐 대만 애들도 이제 여기 들러붙었죠. 그래서 뭐 중국 애들이 중국 학교에서 입는 체육복 뭐 이런 뭐 촌스러운 추리닝 같은 거 입는 거 이거 비판하고, 그러자 이제 중국인들은 일본 급식, 야, 이거 먹고 어떻게 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고, 그리고 일본에 이제 여학생들이 입는 부르마, 이건 좀 약간 좀 그렇죠. 섹슈얼라이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좀 비판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감성적인 발언 위에 이제 중국 정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를 이제 비판합니다. 자, 대만 해협 무력 개입. 이것은 중일 간의 4개 원칙을 위반했다. 뭐 그 중에 하나의 중국 원칙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 중국 해군, 이것은 1985년에 대만으로 망명 가기 위해서 이제 이 중국의 어떤 의뢰정입니다. 이게 도망왔을 때 포착된 사진입니다. 뭐 이 사건, 이 중국 해군 이때만 해도 비참했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도 지리멸렬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은 해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000년대 초만 해도 중국 해군에 대한 조롱짤은 뭐 넘쳐납니다. 이건 뭐 외국에서도 조롱을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아직 우리 해군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중국의 함정이 멈추고 예인하고 뭔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중국은 최신형 전함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처럼 찍어내고 있습니다. 양뿐만이 아닙니다. 퀄리티 측면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물론 이것은 스펙상입니다. 아직 뭐 실제 전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수직 발사관 숫자, 이것이 미국 전체 해군을 압도를 했습니다. 자, 미국 해군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만약 동진아해나 남진아에서 미 해군, 뭐 항모전단 2개가 옵니다. 이것과 중국 해군이 붙으면은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 해군은 전멸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작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제 미국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엄청난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80년대부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사실상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바로 다음이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미국 다음 정도 될 겁니다. 뭐 양적인 측면에서 조만간에 넘어설 것 같습니다. 일본은 한 3위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어느 정도의 함정을 짓고 그 다음에 조금 멈췄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계속 잠수함 전력을 증가해 왔습니다. 일본의 88함대 이건 뭐 여전히 이 단일 함대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함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88함대 유명하죠. 1996년인가 뭐 자카르타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일 겁니다. 뭐 이제 4성인지 5성인지 아주 좋은 호텔인데 일본 해상자위대 이제 장교들 뭐 나이 든 장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초급 장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일본의 경제력이 엄청날 때죠. 구매력이 막강할 때입니다. 그때 자카르타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일본 자위대가 딱 묻고 그런 겁니다. 뭐 수십 명이 해군 정복 쫙 메고 뭐 칼날처럼 이제 바지에 이렇게 딱 선이 가 있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일본의 국력,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군사력 90년대만 해도 일본의 88함대는 그냥 동진하에 남진하에 그리고 말라카요. 이쪽에 무역로를 이제 완전히 순찰하면서 미국을 서포트했죠. 그리고 여전히 미국 함대가 지나갈 때 일본 함대가 이렇게 보호망을 치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 밑에서 또 옆에서. 자, 이 88함대. 자,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멀리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태평양 함대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국가적으로 바로 이제 중국 옆에 있는 이웃나라입니다. 중국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병참이든 뭐든. 그리고 자, 일본 열도에서 섬이 쭉 있습니다. 그게 또 대만과 연결이 되죠. 자, 섬에서 만약에 이제 대한 미사일을 쏜다. 중국 해군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일본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열도 수많은 섬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중국의 주재였던 이제 일본 전 대사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공격을 가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 과거에는 뭐 그냥 흘려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이제 이게 부각되는 거죠. 중국인들은 뭐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열도. 일본은 대만과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촘촘히 이렇게 섬들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자, 이 대만과 일본의 반대지 뭐 이건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지분으로. 그리고 대만 관련돼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이제 대만이 중국과 통일을 할 때 일단 일본과의 협상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대만에게 일본은 중요한 나라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발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어쨌든 지금 중국은 이제 강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공호 구축함이죠. 그리고 온갖 종류의 폭격기, 전폭기. 양적으로는 일본을 압도할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 이제 국가적인 단위로 있고 88함대 이런 이제 일본의 거대한 해상자위대 양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퀄리티 측면에서 결코 중국에 뒤지지 않는 이제 거대한 이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 무력입니다. 육지에서 싸우게 된다. 일본과 중국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일본이 일방적으로 패하게 되겠죠. 그런데 바다에서 싸우게 된다. 일단 제한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승패를 이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중국은 당연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발언도 중요합니다만 더 심각한 사건이 EU에서 터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발언, 이것은 일단 말입니다. 말에 불과하죠. 행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카이치라는 한 명의 정치인, 물론 뭐 수상입니다만 일단 개인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EU, 자, EU도 이제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MEP가 있죠. EU 의회 차원입니다만 공식적으로 대만 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EU와 이제 중국 사이에 큰일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대만의 2인자를 이제 유럽 의회가 공식적으로 초청했습니다. EU는 중국이 건 엄청난 이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미국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EU가 한 거죠. 자, 이제 제가 떠올리는 이건 이제 베르너 아르트랑이 쓴 글인데, 과거 이제 선례가 하나 있었는데, 1995년 이 중화민국 대만의 이제 이등후이가 모교인 코넬 대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일단 이 연설은 비공개 방문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죠. 그래서 3차 대만 해협 위기가 이제 촉발이 될 뻔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이 문제를 이제 급하게 진화하고 덮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시도는 미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EU 의회에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초기입니다. 이 대만의 관료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방문하는데 미국 경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로 가서 이렇게 우회해서 가고 이렇게 했죠. 자, 이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는데 EU 의회가 이제 부통령을 이제 초청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EU 의회 측은 이것은 한해 중국 원칙을 버린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만과 어떤 정상적인 교류,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인적 교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일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초청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입장은 EU 의회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청은 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과 EU 사이에 이제 의회 간 동맹이 있습니다. IPAC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주도를 한 것 같다. 이 배후에는 미국에 이제 마르코 루비오가 있다는 거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과의 대립, EU와 중국과의 관계를 깨놓고, 자, 이제 반중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마르코 루비오가 등장합니다. IPAC는 마르코 루비오 지금 국무장관입니다. 과거 상원의원일 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미국 공동의장을 마르코 루비오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중국과 EU 간의 관계. 자, 여기 이제 복합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는데 워싱턴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EU는 중국과 FTA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CAI라고 부르는데 포괄적인 투자 협정, 자유롭게 교육하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이제 EU는 지금 뭐 러시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탈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후에 이제 토피도를 쏜 거죠. 바로 IPAC가 쏜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EU 의회 내에서도 이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CAI를 추진하는 세력은 중국과 관계를 이제 가까이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EU가 살 길을 중국을 통해서 이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IPAC는 여기 이제 대만을 쏴서 의뢰를 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 배후에는 역시 미국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CAI를 무력화시켰나? CAI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2020년대부터 이야기 나오고 2021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때 미국이 여기에 이제 또 토피도 의뢰를 쏘았습니다. 미국은 EU 의원들에게 소위 이 위구르족 학살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중국 관리 4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EU는 제재를 가했고 이것 때문에 CAI는 무산되었죠. 바로 이것 때문에 또다시 이제 이 부통령을 초청한 것이 아닌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워싱턴 DC는 IPAC를 통해서 이런 도발을 조율하고 중국의 보복을 촉발하고 EU와 중국 간의 관계를 깹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 뭐 사실상 종속 관계죠. 이것을 강화를 합니다. 크로스 아틀란틱 이것을 지키면서 EU를 속국화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워싱턴이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정반대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지금 어떤 성향인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진짜 입장은 무엇인가? 자, 트럼프는 소위 국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싸우는 것 그리고 중국이랑 싸우는 것 이것보다는 미국의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하다면 화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나 중국을 주저앉혀야 된다. 이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죠.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 화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른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EU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간에 거대한 암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략적인 정교함이 필요하죠. 자,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아예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유럽의 이익이 파괴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EU 의회 의원들은 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어떤 이제 이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은 무시하고 중국과 이번에 뭐 한판 하자, 대만 부통령 초청하자, 뭐 이렇게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게 혼합되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어떤 세력이 일본과 중국과의 대결 관계 그리고 EU와 중국과의 대결 관계 이것을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것은
대만을 둘러싸고 실제 이제 냉전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열전으로 이끌 그럴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대만을 둘러싸고 큰 전쟁이 터지게 된다.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 않고 일본 같은 대리군을 활용을 한다면 미국이 이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정쩡하게 봉합이 된다. 이때는 미국이 이익이 되는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손쉽게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때는 미국의 패배가 됩니다. 이때 미국 패권의 하락을 빠르게 이제 가속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 이제 대만 부통령 초청 사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엄청나게 이제 분개하겠죠. 90년대 중반 미국이 엄청나게 강력했을 때 그때 이제 리덩후이가 왔을 때 중국은 난리를 쳤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훨씬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과거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강해진 상태입니다. 중국은 일단 뭐 여러 가지 EU 측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식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만 캐서린 타이슨도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EU가 어떤 이제 워싱턴 지령에 움직이면서 스스로의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 지금 뭐 EU 러시아산 에너지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EU는 많은 제품을 생산하지만 그것을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막혔습니다. 뭐 중국과 EU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죠. 그리고 미국 역시 이제 EU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EU 경제권은 중국과 이제 교육을 활발하게 하면서 탈출로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의뢰를 맞았습니다. 어쨌든 일본과 EU 분명히 조율된 이제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이 이 대만을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충돌 그리고 EU와 중국의 충돌 이것을 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킨다. 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의 진짜 입장은 무엇인가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트럼프가 있는지 아니면은 트럼프가 빗겨나 있는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대만을 둘러싸고 이제 긴장이 고조되는데 분명히 일본은 대만에 대한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게 된다. 일본과 중국이 해전을 하게 된다. 엄청난 사건이죠. 한반도에도 어떤 형태로든 불똥이 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콜롬비아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콜롬비아 이제 구스타보 대통령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콜롬비아는 여전히 강력한 친미 국가입니다. 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친미 국가입니다. 이것은 뭐 군부, 경제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이 구스타보의 지지를 보냈습니다만 이 구스타보가 실제로 국가를 완전히 통치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멕시코도 좀 유사합니다. 멕시코 군부는 카르텔이 통제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 이전 이제 오브라도르 대통령부터 지금 좌파 정권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군부에 대한 통제도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이게 이 멕시코와 남미의 속성입니다. 이 배후에는 카르텔 그리고 또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이 구스타보 상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CIA가 뭐 이스라엘산 페가서스 스파이웨어를 이용해서 자신도 감시하고 콜롬비아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거의 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과 만나서 뭐 시진핑을 마치 형님처럼 모시고 그리고 중국은 콜롬비아에 투자하겠다 1대1로에 또 조인하겠다 이렇게 구스타보 대통령은 화답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미국은 이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을 먼저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남미 상황은 다릅니다. 이 중남미, 남미 이쪽은 제국주의적인 뭐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약탈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인종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믹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념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구스타보 대통령 상당히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